서브이십니다.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짓누르다. 연애는 여자의 허락으로 시작되지만 결혼은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큰 결정권을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와의 결혼을 원하는 것은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남자는 가족의 부양이라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결혼 앞에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주도권을 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을 하면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 20개월 만에 10억 선 붕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비록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은 10억 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10억 원 선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약 83년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습니다. 받으라 합니다. 7억 원 대출을 받았고 2년 거치 20년 상환에 5.5%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을 선택했다면 무려 한 달에 200만 원의 원리금을 매달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에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결혼을 할 정도의 능력 있는 남자라는 얘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를 살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맞벌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면 아이의 교육이 힘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이고 둘 다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의 교육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맞벌이하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똑똑하며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여자의 경우 일이 너무 바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항상 밤 10시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외가댁에 맡겨놓고 방치한 결과 아이의 명문대 진학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 능력 있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의 교육에 전념해야 아이가 앞으로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도 될 만큼 벌 남자라면 당연히 결혼할 때 아내의 머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아이의 교육까지 본다면 남편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의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요즘 엘리트는 자본과 노동을 함께 축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노동자는 어땠습니까? 자본가는 노동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 노동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돈 많은 사람은 아예 노동으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금융업은 고리 대금업이었고 이것은 천한 유대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귀족이 부자였는데 귀족은 토지를 소장농에게, 농노에게 임대를 주고 소장료를 받았죠. 따라서 귀족이 농사 지을 일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소장농과 농노는 토지가 없었기에 자본으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자본으로만 돈을 벌고 노동자는 노동으로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이 풍부한 사람도 노동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엘리트는 인간 자본을 보유한 이 개인입니다. 인간 자본을 가진 부류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회사의 경영진, 간부급 엔지니어, 의사 등 전문직, 투자은행가, 기타 엘리트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자본도 풍부해 큰 돈을 벌지만 자신의 노동력으로도 엄청난 돈을 법니다. 글로벌 CEO의 연봉이 1,000억이 넘고 헤지펀드 CEO는 연봉이 조단입니다. 이들은 고액의 급여를 받는 임금 노동자들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임금만 받고 자본으로 소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본, 즉 주식으로도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스타임 베블런이 얘기하던 유한계급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명문 대학을 나와서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했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라이센스를 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은 지식 노동자로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려면 학원 뺑뺑이로는 절대 안 되고 사교육과 함께 머리 좋은 배우자가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엘리트는 배우자의 외모뿐 아니라 머리 즉 학벌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죠.
요즘 일반적인 청년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개인이 결혼한다면 책임과 부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고 집을 안 사면 책임과 부담이 없죠. 청년이 결혼을 안 하면 생활비를 대지 않아도 되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에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취미 활동을 해도 되고 노후를 위해 투자에 써도 됩니다. 그러니 맞벌이가 아니라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결국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어차피 이세는 엘리트가 되기 힘드니 말입니다. 결혼은 이제 능력되는 남자만 하는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30대 남자가 결혼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자가 아닌 남자가 결혼의 결정권을 쥐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문직이 아닌 여성이 40대가 넘어가면 일반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치 빠른 여성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넘어가면 결혼하는 여성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30대에 능력 있는 남자는 주로 20대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여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물론 30대를 넘긴 여성 중 미모가 있는 여성이라면 눈을 낮춰 자신에게 대시했던 퐁퐁남을 택해 결혼을 하는 것도 트렌드입니다. 요즘 결혼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동료혼입니다. 동료혼이란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본과 임금의 소득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결혼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드라마에서처럼 여자의 얼굴만 보고 부잣집 남자와 가난한 집 여자가 결혼했죠. 아니면 직업이 좋은 남자와 가난한 집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동료혼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상승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의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료혼으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대물림 됩니다. 마일스 코락이 2013년 전 세계 22개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식과 부모의 소득에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부자가 되는 부의 대물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갖습니다. 즉 사다리에서도 꼭대기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부모로부터 큰 상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높은 교육,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함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는 부모로부터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 결혼과 애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데요. 국가의 존속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즉 아이가 생산되어야 국가가 지탱됩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국가는 소멸하죠. 따라서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인데요. 저는 종족 번식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본능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은 위기가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높은 본능일까요? 당연히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생활비, 교육비, 집 대출금은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재생산의 본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없이 결혼을 했다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와 유전자가 시키더라도 생존 본능이 재생산에 라는 결혼을 막는 것이죠. 청년이 이렇게 재생산의 본능을 포기하게 된 것은 바로 높은 교육비, 집값,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다 이렇게 삽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물가가 내 월급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결혼율은 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녀는 누구일까요? 남자는 서울 아파트의 집값 대출과 생활비와 교육비를 맞벌이 없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30대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엘리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똑똑하면서 예쁘고 어린 20대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20대에 일찍 깨달은 사람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와 남자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